3장 4절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n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2차 정사각행렬인 경우에 한해서는 A의 행렬식에 해당되는 AD-BC분의 1 그리고 주 대각 성분을 서로 교환한 DA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마이너스 V를 붙였었죠. 이와 같은 공식은 2차 정사각행렬일 때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우리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n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n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 역행렬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수반행렬이라는 행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는 수반행렬이라는 용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반행렬은 또한 여인수들로 구성되는 행렬인 여인수 행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행렬을 새롭게 약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수 행렬이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수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라플라스의 여인수 전개라는 단어를 공부하면서 고차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여인수 전개 또는 소행렬식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여인수라는 것은 소행렬식 앞에 고유의 부를 곱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여인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어떤 n차 정사각행렬의 원소 aij의 여인수는 자, 복수 삼아 다시 보겠습니다. CIJ로 써서 표시했었죠. 이 C는 컵팩터의 약자를 쓴 것뿐입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 소행렬식, 마이너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승을 곱한 형태로 표시가 된 것이 바로 여인수였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 I 더하기 J가 짝수라면 여인수하고 소행렬식은 값이 같고요. 만약에 I 더하기 J승이 홀수라면 부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여인수들로 구성되는 행렬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행렬의 구성 성분 안에 바로 이렇게 여인수들로 이루어진 이 행렬을 우리가 C를 써서 표시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여인수 행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팩터로 이루어진 행렬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팩터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말로는 그냥 말 그대로 여인수 행렬 또는 여인자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수 행렬을 전치시켜서 만드는 새로운 행렬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행렬에 이렇게 프라임 기호는 우리 교재 안에서 전치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호예요. 자, 이제 C 프라임 행과 열을 바꾼 거예요. 여인수 행렬의 각각의 구성 성분의 행과 열을 바꿔서 만든 이 행렬을 우리는 수반행렬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역행렬이 이 수반행렬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반행렬 adjoint matrix를 하는데요. 자, 여기 이 adjoint 이니셜을 따와서 보통 이 수반행렬을 이렇게 여인수 행렬의 전치라는 의미로도 이 기호를 써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반행렬의 이 단어의 약자를 써서 새로운 기호로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기호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죠. 행렬 A의 수반행렬이라 해서 ADJ를 기호로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반행렬은 여인수 행렬이 C11, 12, 13, 1N, C21, 22, 23, 2N 이런 식으로 가 있다면 얘는 전치를 시켰으니까 C11, 12, 13, 1N 이런 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자가 전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A의 여인수 행렬은 C11, 12, 13, 1N, 21, 22, 23, 2N, N1, N2, N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수반행렬을 이제 구성 성분을 직접 여인수들을 이용해서 다시 표시한다면은 여기가 C11, C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전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주어진 행렬에 수반행렬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수반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 정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주어진 행렬의 수반행렬은 이렇게 여인수들로 구성된 행렬을 전치시켜서 만든 행렬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ADJA하고
C'은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제 1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행렬의 수반 행렬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행렬 A가 1, 0, 1, 1, 6, 3, 그리고 0, 2, 1이죠. 자, 수반 행렬을 구하려면 각각의 성분이 여인수들로 구성되는 행렬을 만든 다음에 전체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렬에 대해서 여인수들을 모두 다 구하겠습니다. 9개의 여인수를 다 구할 생각입니다. 우선 C11부터 먼저 계산할게요. C11. 자, 이제 11은 짝수니까 부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M11이라는 것은 이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죠. 여기다 마저 써보면서 할까요? M11이에요. M11이니까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6, 3, 2, 1이에요. 그리고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6에서 2, 3, 6을 빼니까 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숙달이 되면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9개의 여인수를 다 써가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12를 계산합니다. C12니까 1과 1을 더하죠. 1과 1을 더하면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12예요. 자, M12는 일행열, 얘가 일행이열이 있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켜서 만든 소행렬입니다. 1301이에요. 1301이고, 자, 이건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상삼각행렬이니까 행렬식 값은 그냥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과 같고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L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C13를 계산하죠. I 더하기 J가 짝수잖아요. 2라고 3을 더하니까. 그래서 부는 플러스가 돼서 M13가 됐습니다. 일행 3열,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1602예요. 1602 이렇게 되고, 역시 상삼각행렬이잖아요. 상삼각행렬이니까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이니까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21, 2하고 1을 더하니까 3 홀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M21이 됐습니다. 21이니까 2행 1열,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0121이 나와요. 0121.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이건 0이고 이거 곱한 걸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C22 두 개 더하면 짝수니까 M22와 같습니다. M22니까 6이 들어있는 얘가 2행 2열의 원수예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1101이에요. 1101 역시 1이 나왔네요. 자, 이제 C23를 계산하죠. 2하고 3을 더하니까 홀수죠. 마이너스 M23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행 3열, 얘가 2행 3열의 원수예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1002예요. 1002. 대각행렬이잖아요. 대각행렬의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 같으니까 2 곱하기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C31도 구합니다. C31, 3하고 1을 더하니까 4, 짝수죠? M31이 됐습니다. 얘가 3행 1열의 원수예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0163입니다. 0163.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0이고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C32를 계산합니다. 3과 1을 더하니까 홀수 마이너스 M32가 됐습니다. 3행 2열, 얘가 3행 2열이에요.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죠. 1113이에요. 3에서 빼니까 2,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이제 하나를 더 구해야 돼요. 자, 이제 C33를 구합니다. 3과 3을 더하니까 6 짝수니까 보는 플러스가 돼서 M33가 됐고요. 1이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1016이에요. 1016. 하삼각행렬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것 같으니까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인수 9개를 모두 다 구했습니다. 여인수 9개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수반행렬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인수 행렬을 만약에 구한다면 여인수 행렬을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포즈해서 만든 것이 바로 괄호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게 바로 수반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수 행렬을 먼저 써볼게요. C11, 12, 13 순서대로 쓰면 돼요. C11, 12, 13, 0, 마이너스 1, 2가 되고 C21, 22, 23예요. 21, 22, 23, 21, 마이너스 2, 21, 마이너스 2, 31, 32, 3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전치를 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수반행렬의 모양이거든요.
일행을 1년에다 쓰면 돼요. 0,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이에요. 자, 이렇게 수반행렬을 구하려면은 연수행렬을 전체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연수행렬과 수반행렬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개를 다 써놨는데 이렇게 바로 수반행렬 구하랬으면은요, 얘네들을 처음부터 이걸 만들지 말고 처음부터 C1, 1, 2, 1, 3, 2, 1, 2, 2, 2, 3, 3, 1, 3, 2, 3, 3로 차례대로 열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나온 계산한 결과들을요. 충분히 주어진 행렬의 수반행렬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수반행렬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됐는데요. 이 수반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역행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우선 다음 같은 성질부터 먼저 학습한 다음에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잘 보면 어떤 행렬의 행렬식의 값을 계산할 때 이건 이미 앞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C. 자, 이제 C는 이제 여인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aij에 cij에서 j가 1부터 n까지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ai1, ci1, ai2, ci2예요. 그리고 ain, cin이 있잖아요. 이거 잘 보면 이거는 원소에다 여인수, 원소에다 여인수, 원소에다 여인수니까 당연히 여인수 전개를 한 꼴이구나. 즉 i번째 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번째 행에 대한 여인수 전개니까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의 값하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주어진 행렬의 행렬식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kj 그리고 cij인데요. 여기서 k하고 j는 같은 값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j가 1부터 가죠. j가 1부터 가요. 자, 주어진 식에서 여기 보면은 i와 같지 않다고 썼어야 되겠네요. 여기 k가 i와 같지 않다. 이게 타이핑을 잘못 쳐놨네요. 자,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k는 그냥 그대로 돼 있고요. i하고는 같지 않은 값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i하고는 같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k 그리고 j가 1부터 가죠. 그러니까 ak1, c 그리고 여기는 i1입니다. ak2, ci2 이렇게 돼요. 그리고 a, kn, c 그리고 in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k하고 i가 똑같다면 얘와 같아지죠. k가 i와 같다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k하고 i가 같으면 얘가 당연히 a의 행렬식이 될 텐데 만약에 k가 i하고 다른 위치에 있는 행의 위치,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k가 2고 i가 1이라면 이렇게 되면 1행, 2행 이렇게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값이 얼마일까라는 얘기인데요. 이 값은 계산하면 항상 0이 나옵니다. 단 k하고 i가 같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간단한 예문을 먼저 살펴본 뒤에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교재 예문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예제 1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14번. 3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보다시피 1하고 2, 그 다음에 여기는 i하고 i 똑같죠. 자, 우리 이런 값들을 계산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앞에 거는 k하고 i가 서로 같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뒤는 이 앞에가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요 두 번째는 이 a의 행렬식 값과 같다는 것을 보일 것이고 얘는 무조건 앞뒤가 서로 다른 꼴이면 0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3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한 이 값들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자, 이제 시그마 J가 1부터 3까지 A1J, C2J잖아요. 얘를 계산하면은 J가 1부터 3까지 가니까 A1, 1, C2, 1, A1, 2, C2, 2 그리고 A1, 3, C2,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A1 아니고 C2 아니죠. 자, 이제 여인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행렬식의 앞에 고유부가 붙어 있어요.
2하고 2를 더하면 3이니까 홀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앞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M21하고 같습니다. 2하고 2를 더하면 짝수죠. 그러니까 이 여인수는 소행렬식 값과 같아요. 그래서 M22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하고 3을 더하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A13 M23하고도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A1 아니고 M21이죠. 21. 이 행렬,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켜서 만든 소행렬식입니다. A12, A13, A32, A33예요. 같은 방법으로 M22는 가운데 있는 요 A22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킵니다. A11, A13, 그리고 A31, A33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3가 되고 M23를 계산하죠.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어시키니까 A11, A12, 그리고 31, 32예요. 비록 규모가 작은 3차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N차일 때도 같은 맥락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거거든요. 이 첨자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이 결합은 연수에다 원소 곱해서 한 이 결합은 당연히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3차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직접 이 행렬식에다 사라스 방법을 계산합니다. A12, A33, 마이너스 A13, A32가 될 것이고 A12, A11, A33, 마이너스 A13, A31이 될 것이고요. 요거 마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A13, 그리고 A11, A32, 마이너스 A12, A3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1, 1, 2, 3, 3 플러스 1, 1, 2, 3, 3니까 얘가 서로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죠. 1, 1, 3, 3, 2예요. 자, 여기 보면 1, 1, 3, 3, 2인데 요거 전개한 건 플러스인데 요거 전개한 건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서로 소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 2, 1, 3, 3, 1 마이너스 1, 2, 1, 3, 3, 1인데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1, 2, 1, 3, 3, 1 여기 부호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소거돼서 0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차로 확대를 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하니까 N차인 경우는 규모가 클 뿐이지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질 뿐이지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실 N차를 증명하기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3차인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 차수가 2차 행렬식 3개가 나오니까 사라스 방법으로 전개해서 금방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과제물로 나온다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3차인 경우에 한해서 증명을 하자. 수학에서는 이제 규모가 큰 걸 좀 작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러이러하다라고 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3차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뒤가 다른 경우 여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렇게 요거는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따로 할 필요도 없네요. 왜냐하면 I번째 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인수 전개를 한 것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고차 행렬식을 I번째 행에 대해서 여인수 전개했으니까 얘가 곧 A의 행렬식과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뒤 첨자가 이렇게 같으면 같은 첨자를 갖고 있으면 A의 행렬식이 되고 서로 다르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뒤 첨자가 서로 간에 같으면 행렬식이고 앞뒤 첨자가 다르면 이거 I예요.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친 것뿐이에요. 앞뒤 첨자가 다르면 0이라는 것을 이렇게 3차인 경우로 우리가 증명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역행렬 구하는 공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A가 N차 정사각행렬이고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다면 A의 역행렬은 A의 행렬식의 역수에 A의 수반행렬을 옆에다 곱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렬이 아니라 행렬식이에요. 행렬식이 하나의 값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의 행렬식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나눗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 A가 아니라 A의 행렬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렬에는 나눗셈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행렬식은 수나 문자이기 때문에 수처럼 실수처럼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만 아니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역행렬 구하는 공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증명할 생각인데요.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걸 증명하려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명제를 하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예문은 잠시 후에 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놔둘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수반행렬을 오른쪽에다 곱하겠습니다. 반대로 왼쪽에다 A의 왼쪽에다 수반행렬을 곱해도 돼요. 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증명하도록 할게요. A에다가 수반행렬을 곱했습니다. 근데 행렬의 곱은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왼쪽에도 이걸 계산해 봤어야 돼요. 근데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거니까 생략할 생각이에요. 자, 이제 A에다가 수반행렬을 곱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가 A의 행렬식 곱하기 I다. 또는 이제 A 행렬식을 이 기호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행렬식이 하나의 값이에요. 행렬 앞에다 스칼라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두 번째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건 생략해서 요 위에 거 하나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다가 수반행렬을 곱하면 오른쪽처럼 단위행렬에 A의 행렬식을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일 생각인데요. 얘부터 먼저 증명할 생각이에요. 자, 행렬 A의 규모가 n차 정사각행렬인 경우를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A21, A22, A2n이고요. AN1, AN2, ANN입니다. 행렬 A의 구성성분을 다 쓴 거고요. 자, 여기가 수반행렬이잖아요. 자, 조금 전에 수반행렬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잖아요. 여인수들로 구성된 행렬을 전치시켜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는 C11, C12, 그리고 C1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1n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C21, C22, 그리고 C2n입니다. 그리고 CN1, CN2, 그리고 CNN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직접 곱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네들 곱할 때 행렬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성질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뭘 얘기했었냐면은 이게 I하고 J가 여기에 K하고 I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0이 되지만 이게 같으면은 이것은 I번증에 대해서 전개한식이니까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행렬식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잘 보세요. 행렬 계산하면 A11, C11, A12, C12, A1n, C1n의 합이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시그마 앞에서 배웠던 기호 표기대로 이 기호 표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J가 1부터 N까지 가면서 A1J, C1J 이렇게 되죠. 1, 1, 1, 2, 1, 2, 1N, 1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일행 1렬은 이렇게 되는데 일행 2열을 계산해 보세요. 시그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가 됐죠. 그러니까 A1J, C2J가 돼서 J가 1부터 N까지예요. 여기 앞에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앞에 두 개가 서로 달라요. KI 서로 다를 때 얘는 0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행렬 계산하니까 시그마 이제 J가 1부터 N까지 1, N1, 1, 2, N2, 1N, NN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1J 그리고 CNJ 이렇게 돼서 이게 서로 같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같으니까 A의 행렬식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행렬 계산하면 여기도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2, 1, 1,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2J,
C1J 이렇게 돼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건 0이에요. 그 다음에 2n과 2열을 계산하니까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2J 그리고 C2J 이와 같이 돼서 이건 앞뒤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A의 행렬식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표현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NJ와 같이 되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을 한번 써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NJ, C1J 서로 다르죠? 이건 0이에요.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 여기도 NJ 그리고 C 여기는 2J와 같이 됩니다. 얘도 서로 다르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A, NJ, CNJ 얘는 같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 결과 필요하니까 요 위에다 쓸게요. 이제 이 행렬을 다 계산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해보니까 얘가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앞뒤가 똑같죠. 얘네들이. 즉 이 주대각선 성분들이 전부 다 정확하게 열수 전개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의 행렬식, A의 행렬식, A의 행렬식이 돼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은 다 이들의 결합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0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 모양을 잘 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위행렬에다가 A의 행렬식을 곱한 것과 같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위행렬에다가 즉 1, 0, 0, 0, 1, 0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단위행렬에다가 구성원소 모두에다가 스칼라비를 한 꼴이 이거잖아요. 위에 있는 모양. 그래서 얘는 A의 행렬식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했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행렬식에다가 단위행렬에다 A 행렬식을 곱한 꼴이에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식의 좌변이 A 그리고 A의 수반행렬을 곱한 결과가 쭉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A에다가 수반행렬을 곱하니까 이것도 행렬이고 이것도 행렬이에요. 두 개를 곱하니까 단위행렬의 행렬식을 곱한 모양이 됐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A 행렬식이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죠. A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 행렬식이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 A 그리고 A의 수반행렬 그 오른쪽은 A 행렬식이 아닌데 양변에 이거 A 행렬식으로 나눈 것이니까 여기에 A의 행렬식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A 행렬식 약분됐으니까 이건 I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인데요. 행렬과 행렬 바깥에 스칼라배가 있으면은 이 스칼라는 앞에다 곱해서 계산해도 좋고 뒤에다 곱해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이때 여기에서 이 A의 행렬식의 역수라는 이 스칼라를 뒤에 있는 행렬에다가 곱을 해 볼게요. A의 행렬식, 왜냐면 여기 A만 남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우리는 앞에서 역행렬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A가 N차, B도 N차였을 때 A 곱하기 B가 I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도 똑같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B 곱하기 A가 I가 된다면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이 B를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보면 얘가 마치 B의 역할이잖아요. 이 정의를 본다면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고 같은 방법으로 B 곱하기 A도 단위행렬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단위행렬이 됐으니까 어느 하나는 다른 쪽에 대한 역행렬이 됩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네모 표시했던 얘는 왼쪽 행렬 A의 역행렬로서 역행렬은 A 인버스를 써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A 인버스, A의 행렬식의 역수, 그리고 수반행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행렬의 공식이 하나 구해졌습니다. A의 역행렬은
행렬식의 역수 그리고 수반행렬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얘가 왼쪽으로 곱해지고 A가 오른쪽으로 곱해져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A 행렬식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A의 행렬식은 0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역행렬의 모양이 이런 꼴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역행렬 공식을 증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행렬 구하는 공식 증명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이걸 증명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활용하는 데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역행렬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되니까요. 행렬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행렬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고유값, 고유벡터 구하는 거고요. 좀 더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 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15번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예제 15번이 앞서 풀었던 요 예제였어요. 예제 13번. 예제 13번에 대한 이게 이미 다 이걸 계속 안 주려고 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역행렬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미 앞에서 구했던 예문이었었고 이거의 수반행렬의 모양이 요렇다는 것을 이미 찾아냈잖아요. 따라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은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만 구하면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15번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A의 행렬식을 먼저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101, 163, 021이잖아요. 자, 우리는 바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행렬식의 성질을 써서 0을 많이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가 0이 있으니까 여기도 0을 만들 생각입니다. 1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다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니까 0,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하니까 2가 됐어요. 한 행의 0이 하는 상수배를 하고 다른 행에다 더했을 때 최종 결과는 그 다른 행에다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느 한 행에다 그 상수배를 했을 때 그 행은 기준행이니까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열의 원소가 특정 원소를 빼놓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돼 있으니까 1열에 대해서 연수 전개를 합니다. 원소 뽑아내고 1 안 써도 되죠. 그리고 고유번은 플러스니까 이제 얘가 들어있는 행과 열을 제거시키니까 6, 2, 1이 됐습니다. 자, 직접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6에서 4를 빼니까 2가 됐습니다. 이 행렬의 행렬식의 값은 2였었군요. 그런데 여기 수반행렬을 이미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역행렬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역행렬은 여기에다 대입을 합니다. 역행렬의 모양이 요거잖아요. 자, 이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합니다. A의 행렬식은 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그리고 수반행렬은 요거였어요. 0,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6이었었습니다. 여기다 스칼라벨을 해서 표현해도 좋고 그냥 놔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떤 행렬의 역행렬 구하시오라는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요. 주로 이제 이 공식은 행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으로 필산하기는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차 정사각행렬일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규모가 더 큰 경우라면은 요 다음 절에서 공부하게 되는 우리 가우스 조르단 소거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필산일 때에 하는 얘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말고 그냥 사람이 손으로 계산할 때는 고차 행렬의 역행렬은 가우스 조르단 소거 방법이 조금 더 낫고요. 3차인 경우는 이렇게 역행렬과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잘 익혀두세요. 역행렬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학교 중간고사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니까요.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행렬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역행렬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역행렬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에요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A에다 뭘 곱해서 단역렬이 된다면 이 네모를 우리는 A의 역행렬이다 해서 이렇게 표시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B로 썼던 걸 이제 네모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자, A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하면 당연히 단역렬이 되니까 A 인버스는 A의 왼쪽에 있는 요 A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간단한 역행렬의 정의로부터 이런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A 인버스에다가 뭘 곱해서 단역률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A의,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A의 역행렬은,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따로 이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역행렬의 정의는 A 곱하기 B가 단역렬이고 B 곱하기 A가 단역렬이면은 B를 A 인버스라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물론 A하고 B는 둘 다 똑같은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A하고 B가 N차 정사각행렬이고 이 B가 A의 역행렬이 맞다면 하나만 증명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수학적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즉 A 곱하기 B가 I가 되는 이 둘 다 정사각행렬일 때 B를 A의 역행렬이 된다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우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이걸 곱한 것이 I가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노란색은 하얀색의 역행렬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 하얀색을 이제 이렇게 보라색 네모로 표시해 볼게요. 그럼 A 인버스에다가 이 보라색을 곱한 것이 I가 됐으니까, 그럼 이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A는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이 A예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개 곱한 것이 단역렬이라면 어느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A 인버스에다 뭘 곱해서 I가 됐으니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A는 오른쪽에 있는 A 인버스의 역행렬이 맞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자, 이어서 2번도 증명할 생각인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에다가 우리는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을 곱을 해 보겠습니다. 행렬의 곱은 교환은 안 돼도 결합법칙은 성립하죠. 그래서 A 그리고 B 인버스 얘네 둘을 먼저 곱합니다. B하고 B 인버스 곱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B 인버스는 단역렬이 되죠. 단역렬. 근데 단역렬은 A에다가 I를 곱하면 그냥 A 자신이 되니까 A가 되고, A에다 A 인버스를 곱하니까 단역렬이 되잖아요. 이 사실로부터 그러면 A 곱하기 B 오른쪽에다 얘를 곱했더니 단역렬이 나왔죠. 그러면 앞서 배웠던 것처럼 그럼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 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B 인버스, A 인버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증명이 됐어요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행렬이 갖고 있는 이 다양한 성질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3번도 살펴보도록 하지요. 증명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A'은 전체 행렬이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두 행렬의 곱에 관한 전치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전치가 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이것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A 곱하기 뭔가 B가 B 곱하기 A와 같다는 뭔가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더 들어있는 예문에 대해서는 성립해도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요 3번을 우리가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이 3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전체 행렬이 돼요 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증명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A의 역행렬에다가 A를 곱한 거에 전치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잖아요. 곱에 관한 트랜스포즈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뒤집어져서 트랜스포즈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A에다가 A의 역행렬 곱하면 이거 단역렬이죠. 단역렬에다 전치를 시켜봤자 여전히 단역렬이잖아요. 단역렬에 전치를 시켜봤자 단역렬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두 개 곱해서 단역렬이 됐네요. 두 개 곱해서 단역렬이 됐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 노란색 부분은 왼쪽에 있는 A'의 역행렬이네요. A'의 역행렬이 오른쪽에 있는 이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이 행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체 행렬의 역행렬은 역행렬의 전체 행렬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사실상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게 n이 1이면은요, n이 1이면은 그러면 여기 0이면은
A의 영향력은 단위행렬을 뜻하는 거예요. 단위행렬의 역행렬도 단위행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n이 1이면은 A의 역행렬 자기 자신끼리 같다는 얘기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A의 제곱의 역행렬이 역행렬의 제곱이 된다. 이것만 만약에 우리가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게 다 성립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도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의 제곱에다가 A의 역행렬의 제곱을 곱해 보겠습니다. A의 제곱이니까 A 곱하기 A를 뜻하는 거고요. 역행렬의 제곱이니까 A 인버스가 되죠. 행렬의 곱은 결합은 성립합니다. A하고 A 인버스를 곱하니까 단위행렬. 단위행렬에다 A를 곱해봤자 A. 그래서 A 인버스가 되고, 이거는 다시 단위행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네모라 표시해 볼게요. 어떤 행렬에다가 네모를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됐다면 이 네모는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이 2일 때도 얘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돼요. 말로 설명할게요. n이 k일 때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k일 때. 그럴 때 k 플러스 1번째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즉 모든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라 말해야 되겠네요. 모든 의미 아닌 정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역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5번은 다음 같은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A에다가 우리는 K분의 1 A의 역행렬을 곱해보겠습니다.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K분의 1 A 인버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물론 K는 0이 아닙니다. K는 0이 아닌 값이에요. 약분되죠. 그러니까 남은 것은 A하고 A 인버스인데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하면 이거 단위행렬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행렬에다 네모를 곱했더니 단위행렬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 이 네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전체 행렬을 하고 이 역행렬을 계산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KA의 프라임, 즉 어떤 행렬의 상수배라고서 전치를 시키는 것은 K는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역행렬은 그게 아니라 역행렬은 이렇게 앞에 있는 상수가 뒤집어져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보다시피 얘는 비슷한 성질이죠. 보다시피 고배관한 인버스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인버스가 되고 고배관한 전치는 뒤집어져서 전치가 되니까 요 성질하고 요 성질은 닮아 있지만 이 성질하고 이 성질은 같지 않으니까 신경 써야 됩니다. 구별을 잘 하세요. 자, 이렇게 역행렬은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장 5절 트레이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트레이스는 정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트레이스를 다른 말로 대각선 성분들의 합이다라는 뜻에서 대각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이제 이 트레이스가 나중에 고유값 고유벡터를 배우면 알 수 있듯이 주어진 n차 정사각행렬의 고유값들의 총합이다라는 뜻에서 고유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라는 이 말을 그대로 외래어처럼 그냥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각선 성분의 합이다라는 뜻에서 대각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고유값들의 합이다라는 뜻에서 고유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이 그냥 트레이스라고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대각선 성분의 합이라는 뜻, 고유값들의 총합이라는 뜻과도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죠. 자, 대각합이라는 것은, 즉 트레이스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n차 정사각행렬에서 말 그대로예요. 주 대각선 성분들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A가 하나 주어져 있고 A가 AIJ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I하고 J는 각각 1부터 N까지예요. n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A11, A22, ANN입니다. 앞뒤 첨자가 같은 성분들은 대각선 성분이라 얘기를 하죠. 이렇게 11, 22, 해서 NN까지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주어진 행렬 A의 트레이스라 해서 TR,
트레이스의 이니셜을 따와서 TR 가로 열고 A 이렇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성분들의 총합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시그마 A, I를 써서 표시한다면 I가 1부터 N까지 대각선 성분들의 총합을 트레이스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트레이스의 정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트레이스는 반드시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 한해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길쭉한 행렬일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제 길쭉한 경우도 이제 트레이스를 따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수준을 벗어나니까 우리는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 한해서만 트레이스를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자, 만약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진 행렬의 트레이스를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1과 5하고 9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즉, 요 주 대각선 성분만 나머지 원소가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 대각 성분들만 다 더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더하니까 15가 되는군요. 이렇게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대각합 어렵지 않죠? 이 대각합은 뒤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유값들의 총합과도 같다는 것을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각합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성질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행렬의 대각합은 얼마일까요? n차 정사각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in이라는 것은 n차의 단행렬을 말합니다. 즉 in이 있을 때 1, 1, 1, 1 나머지가 다형인 경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이게 바로 n차 정사각행렬인데 이 행렬의 대각합을 구하는 얘기는 이게 행 하나마다 일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n개의 행이 있다는 얘기니까 일을 n번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in의 트레이스는 당연히 n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뭐냐면 영행렬이에요. 영행렬의 트레이스는 당연히 구성 성분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대각선 성분도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영행렬의 트레이스는 당연히 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의 전체 행렬의 트레이스하고 A의 트레이스는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전치를 해도 주 대각 성분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 A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의 전체 행렬은 1, 2, 3, 4, 5, 6, 7, 8, 9 행렬의 모양은 달라졌습니다만은 주 대각 성분은 여전히 1, 5, 9잖아요. 그래서 A의 트레이스하고 A의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는 당연히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까요? A하고 A의 트랜스포즈를 곱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A 트랜스포즈 A나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은 항상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원래 이제 n차 정사각형렬 갖고 계산한 게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그냥 3차 정사각형렬 갖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A의 트랜스포즈예요. 1, 1, 1, 2 일반성을 잃지 않고 그냥 3차만 갖고 증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 3, 3, 1, 3, 2, 3, 3입니다. 자, 전치를 시켰으니까 A1, 1, A1, 2, A1, 3, A2, 1, A2, 2, A2, 3, 3, 1, 3, 2, 3, 3예요. 자,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데요. 자, 이 9개를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뭐만 할 거냐면 어차피 이 행렬의 트레이스는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만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얘네들이 뭔가 계산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A 트랜스포즈를 계산할 때는 얘네들은 필요 없거든요. 얘네들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1행 1열 얘네들만 계산합니다. 완한, 그러니까 완한의 제곱, 1, 2, 1, 2, 1, 2의 제곱, 1, 3, 1, 3, 1, 3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곱합니다. A2, 1의 제곱, A2, 2의 제곱, A3, 3의 제곱이죠. 또한 이번엔 3행 3열 계산합니다. A3, 1의 제곱, A3, 2의 제곱, A3, 3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1의 제곱, 1, 2의 제곱, 1, 3의 제곱.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이거 제곱을 더했다는 얘기네요. 그 이걸 더합니다. A2, 1의 제곱, A2, 2의 제곱, A3, 3의 제곱이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는 2, 1의 제곱, 2, 2의 제곱, 3, 2, 3의 제곱이었군요. 그리고 얘를 더하는 거죠. A3, 1의 제곱,
A32의 제곱, A33의 제곱이 돼서 자, 결국은 이걸 다 제곱해서 더했네요. 결과적으로 A에다가 A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구하니까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한 모양이 나와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이 말이에요. 요 시그마 두 번 쓴 거예요. 이거 풀어서 쓰면 이 말과 같아요. 이거 풀어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J를 먼저 풀어서 써요.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앞에 시그마 놔두고 항상 이 시그마가 여러 개가 겹쳐져 있을 때는 오른쪽부터 차례차례 계산합니다. J가 1부터 n까지 가죠. AI1의 제곱 더하기 AI2의 제곱 더하기 AI3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시그마가 덧셈에 대해서 다 분배가 되므로 얘네들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I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I2의 제곱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I3의 제곱이니까 이걸 i를 1부터 n까지 n이 아니라 여기 n으로 돼 있죠. 아까 우리 증명할 때 3으로 했었으니까 뭐 3이라 한다면 1, 1의 제곱, 2, 1의 제곱, 3, 1의 제곱 1, 2의 제곱, 2, 2의 제곱, 3, 2의 제곱 1, 3의 제곱, 2, 3의 제곱, 3, 3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총합을 보통 간단하게 쓰고자 할 때 이 기호를 많이 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시그마 두 개 붙인 거는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의 총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증명도 어렵지 않습니다. A에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트레이스하면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고요. 바꿔서 곱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한쪽만 증명했고 A 프라임 A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해도 똑같이 나머지 안 쓰고 주대각선 성분만 쓰면은 동일한 결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에 스칼라벨을 해서 트레이스한 거랑 A에 트레이스를 한 다음에 스칼라벨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이제 어떤 행렬에 일반선 잃지 않고 그냥 3x3, 3차인 경우만 놓고 볼게요. KA11, KA12, KA13 행렬의 상수배니까 이렇게 됐죠. KA31, KA32, KA33예요. 자, 이제 이 행렬의 트레이스를 계산해 보세요. 자, 이 행렬의 트레이스는 주 대각 성분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 주 대각선 성분을 다 더하니까 KA11, KA22, KA33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를 묶어내면 A11, A22 그리고 A3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얘가 계산해 보면 이것이 트레이스 A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렬의 상수배한 거의 트레이스는 A의 트레이스의 상수배와 당연히 같습니다. K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간 것과 같아요. 이걸 디터미넌트랑 오해하면 안 돼요. 트레이스는 이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데 디터미넌트는 이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행렬의 차수만큼을 곱해서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레이스 기호와 디터미넌트 기호 성질이 달라요. 구별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은 말로 설명할게요. 만약에 두 행렬의 합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합에 관한 트레이스는 각각의 행렬의 트레이스의 합과 같습니다. 실제로 뭐 A하고 B를 그냥 둘 다 똑같이 3차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에 관한 트레이스는 각각의 트레이스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있는 6번은 뭐냐면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둘 다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왼쪽의 트레이스와 오른쪽의 트레이스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번 AB와 BA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트레이스 값은 일치하고요. 7번은 세 개가 잘 정의되어 있다면 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ABC, BCA, CAB 마치 이렇게 하나씩 순환된 거예요. 하나씩 순환돼서 만든 것들도 트레이스가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6번 성질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같은 차수의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차수의 정사각형렬이 아니라
서로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A가 n by n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만 잘 정의되면 돼요. 그러니까 n by n이라 쓰는 게 낫겠군요. 행렬 A가 n by n이고요. 행렬 B가 n by m이었더라 볼게요. 자, 곱만 잘 정의되면 돼요. 자, 이 A 곱하기 B는 이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여러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 왼쪽은 m by m 매트릭스가 돼요. m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런데 얘가 n by m이고요. 얘가 m by n이다 보니까 곱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B 곱하기 A의 행렬의 사이즈는 n 곱하기 n by n입니다. 그러니까 곱이 아니라 그냥 바이라 했습니다. n by n 행렬. 얘는 m차 정사각 행렬, 얘는 n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쉽게 말해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3by 2, 2by 3면 3by 3, 2by 3, 3by 2니까 2by 2가 돼요. 얘는 3차, 얘는 2차 이렇게 행렬의 크기가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곱만 잘 정의된다면 언제든지 두 행렬의 곱에 대한 트레이스 값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처음에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무 예제나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항상 성립합니다. A 곱하기 B가 정의되고 B 곱하기 A가 정의된다는 가정하에서요. 각각이 다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잘 물론 그런 예문을 찾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대학 교재에서는 이들이 같은 크기다라고 해놓고 이제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크기만 같기만 하면 돼요. 예, 정정합니다. 곱만 잘 정의되면 돼요. 곱만. 즉, 이 곱도 정의되고, 이 곱도 잘 정의되고, 이 곱도 잘 이 세 개가 모두 다 잘 정의된다면 서로 간의 행렬의 사이즈가 서로 달라도, 크기가 달라도 각각의 행렬들에 대한 이 곱들에 대한 트레이스는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별도의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는 앞에서 요 공부한 적이 있었죠? 요거. 앞에서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산법은 우리가 학습을 했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이랬었잖아요. 복수 삼아 다시 한번 볼게요. 규모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A11, 1, 2. 그래, A21, A22. 그리고 B라는 행렬은 B11, B12, B21, B22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학습했었던 행렬이거든요. 자, 크로네코의 프로덕트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자, 이 각각의 성분에다가 이 행렬 B, 오른쪽에 있는 행렬 B를 곱한 거예요. A12, B예요. 이거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옵니다. 구하시오라는 말로 잘 나오니까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이제 A22, B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블록을 잡아서 블록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면은 이 B라는 행렬에다가 구성원선 모두에다가 A11을 곱한 거니까 A11, B11 규모를 좀 크게 해야 되겠군요. 자, A11, B12, A11, B21, A11, B22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B라는 행렬에다 1, 2를 다 곱한 거예요. A12, B11, A12, B12, A12, B21, A12, B22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B라는 행렬에다 A21을 다 곱합니다. A21, B11, 일단 1, 2, 2, 1, 2, 2를 다 써놓고 나서 여기다 일정하게 2, 1을 다 곱하겠습니다. 자, 크로네코의 그 프로덕트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행렬 B11, B12, B21, B22에다가 A22, A22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 크로네코 프로덕트의 두 행렬에 대한 자, 여기에서 이 프로덕트에 대한 트레이스를 계산한 것이 각각의 트레이스의 곱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트레이스는 뭘까요? 이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 써볼게요. 이용했으니까 이걸 이제 2차인 경우로 축소시켜서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트레이스 A와 B의 크로니컬 프로덕트의 트레이스는 이 주대각선을 다 더합니다. 주대각선 더하니까 A11, B11, A11, B22 그리고 요거 A22, B11, A22, B22가 됐죠. B22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 잘 보면 완환이 공통항이라서 묶어내면 A11, B11 플러스 B22가 되고요. 여기도 A22가 공통항이에요. 공통 인수를 묶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B11 플러스 B22가 됐고요. 다시 얘네들이 공통항이죠. 묶어내면 A11, A22, B11, B11 플러스 B2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얘네들이 잘 보세요. A11 더하기 A22는 바로 A의 트레이스죠. 이 A의 트레이스잖아요. 얘하고 얘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행렬 A의 트레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B11, B22. 자, 여기가 행렬 B의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것이 이제 증명하라고도 시험에 학교도 많이 내고 과제물로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크로니컬 프로덕트의 트레이스는 각각의 트레이스의 곱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3장 3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교재 제4장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